안녕하세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채널 관리마켓TV의 노상훈 셰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봄이 되면 항상 찾는 곳이 있는데요. 전통 재래시장을 저는 주로 찾는데 그 중에서도 경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조금 후끈해지면서 많은 그 소비자들이 이제 전통시장을 찾는 모습이 보이네요. 또 외국분들도 여기에 되게 많이 와서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를 좀 즐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경동시장 보여드리기 전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경동시장 이모저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동시장 올 때마다 장보기 전 들리는 안동집 송칼국수입니다. 흑백요리사 이모카세님이 운영하시는 이 칼국수집은 멸치 육수에 배추를 넣고 푹 끓인 기교 없이 맛있는 정말 소박한 시장 음식입니다. 식전에 나오는 조밥과 쌈도 입맛을 돋구는 데 빠질 수 없죠. 아무튼 담백하고 슴슴한 국물인데 그 자체로도 즐겨보시고, 싱겁다고 느껴지시면 양념장을 조금 더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경동시장은 또 이제 각종 약재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한약재들. 그래서 또 요리사 입장에서도 한약재들을 좀 조합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맛을 낸다기보다는 뭐 스모크를 한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스모크를 한다거나, 우드파이어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뭐 오가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태워보고 그 향을 입혀보기도 해요. 뭐 장미, 홍합씨, 헛개나무, 녹차, 뭐 여러 진짜 가진 재료들이 있습니다. 참기름 볶는 냄새가 엄청 고소하게 납니다. 봄동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처럼 친환경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유통 경로 없이 그래도 좀 자연산 로 이렇게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은 시장에 오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한번 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네. 데쳐서 말려갖고 다시 데쳐놓은 거죠. 아, 데쳐서 말린 걸 다시 데친 거구나. 대부분이 가락시장 같이 경매를 통해서 이제 온 거겠지만, 상인분만의 루트로 진짜 시중에서 보기 힘든 그런 나물들이나 뭐 버섯류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상호를 적어 놓을 테니까, 네,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 경동시장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고. 하고 좀 인연이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네.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회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자주 오세요. 네. 제가 오랫동안 찾아온 그 나물집인데요. 봄나물 필요할 때면 항상 여기를 오는데, 오늘도 여전히 저를 되게 반갑게 기억하시면서 맞아주셨어요. 네. 이제 이만큼 샀는데 진짜 엄청 싸게 주신 것 같아요. 품질도 좋고. 네, 가을 되면 또 이제 송이버섯 사러 또 와야겠네요. 이제 그 경동시장에서 장은 다 봤으니까요. 돌아가가지고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오늘 주재료인 대저토마토와 함께 오늘 그 갖가지 봄나물들을 한번 조합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오늘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그 봄나물철은 아니어서 역시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요거는 냉이거든? 냉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이야. 된장찌개에도 많이 넣어 먹고 그렇잖아. 자연산 냉이 다 일일이 캐가지고 온 것들이고, 해풍 맞은 방풍나물. 해풍을 맞으면 대저 짭짜리 토마토도 그 이제 바닷물이랑 민물이랑 만나는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짭짤한 맛이 났잖아. 근데 이런 해풍 맞은 나물들도 약간 짭짤한 맛이 더해져. 그 바닷바람이 세다 보니까 일반 방풍나물보다는 이렇게 잎이 작아. 그렇지만 훨씬 더 탄탄해 보이지. 굉장히 선명하고 색깔도. 봄 그 유채야, 유채. 제주도산 유채. 이게 약간 그 겨자잎 같이 생겼어. 겨자잎이랑 뭐 사촌이라고 보면 되는데 약간 알싸한 맛이 이렇게 나거든. 그리고는 달래인데 달래도 두 가지 달래야.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렇게 녹색 달래,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은달래라 그러거든. 하얀색 달래. 이제 맛이 조금 달라. 달래라는 특성은 똑같지만은 하얀색 달래가 조금 더 단맛이 있어. 요거는 머위. 얘네도 자연산 머위. 머위가 보통 이렇게 잎이 커가지고 쌈 싸 먹기도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아직 이제 새순들이어서 그러면 잎이 작아. 식감이 되게 부드럽거든. 자연산이어서 막 향이랑 맛이 훨씬 더 깊지.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참치라고 하는데 참치나물이에요. 이것도 자연산, 지리산에서 온 거라고 하고, 그래서 요걸로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나물을 곁들인 음식을 지금 내일 하려고 그러거든. 대저 짭짜리 토마토도 되게 복합적인 향과 맛이 나잖아. 짭짤하기도 하고 단맛도 나고 또 그런 민트 같은 그 토마토 잎에서 나는 그런 향도 나고, 그래서 그런 향을 갖고 있는 그 주재료를 다 맛이 다른 봄나물로 조합을 해가지고 그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봄나물이라는 거를 외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잖아. 뉴욕의 파인다이닝 셰프들도 이 봄나물을 구하지 못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들을 내가 봤거든. 그래서 내가 외국에서 일할 때도 사실은 이 나물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그 나라 식재료, 그 나라 나름의 어떤 그런 야생 재료들은 많이 접해봤는데 한국에서 요리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이런 나물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처음에는 되게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 결국엔 이 나물들의 가장 큰 장점은 향이잖아. 향과 식감. 향과 식감을 제대로 잘 살릴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조리법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 막 이거는 오래 막 뭘 해가지고 그 향이 도드라지기보다는 가장 신선할 때 가장 최소한의 그 조리법으로 요리를 해야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경동시장이 뭐 다른 가락시장이라든지 뭐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이런 점이랑 좀 다른 점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그런 농수산물이 좀 많다. 그런 점이 좀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나물류, 자연산 나물류들, 뭐 버섯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가물치라든지 뭐 장어, 축산물도 꽤 많아. 꿩이나 토끼가 있을 때도 있거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농산물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는 한약재지.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한약재 시장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과 건강을 굉장히 동일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 셰프 입장에서도 되게 독특한 거지. 나는 한국 사람인데도 신기한데 외국 사람이 봤을 땐 더 신기할 거고, 그 약재를 음식에도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시장이어서 나는 항상 주기적으로 경동시장 가는 편이야. 자, 이제 경동시장에서 사온 나물들을 이용해서 봄철 제철 재료인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주인공으로 한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뭘 만들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대저 토마토도 사실은 굉장히 프레시한 재료들이고, 또 봄 그 나물들도 어떻게 보면 향과 그런 식감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좀 최소한의 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요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복합적인 맛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향과 그런 봄내음을 느낄 수 있는 요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요리는 나물을 이용해서 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저토마토를 이용해서 그 겉을 감싸서 만들어보는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재료들은 제가 여기 옆에 다 이렇게 손질을 다 해놨는데요. 제가 이 촬영 시점이 2월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봄 나물이 최절정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요 재료들이 오히려 그 캐릭터들이 좀 이렇게 확 두드러지거나 어떤 주인공 재료로 쓰이는 재료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습을 만들었을 때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위, 그리고 산취, 방풍나물, 유채, 냉이, 은달래 두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바로 이 방풍나물이에요. 방풍나물인데 해풍을 맞고 커가지고 잎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약간 되게 녹색빛이 굉장히 짙고 살짝 두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주인공으로 해서 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습의 주재료들은 이 나물들이에요. 이 나물들을 간단히 한번 좀 데쳐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데치는 물은 제가 소금을 넣어놔가지고 약간 짭짜름하거든요. 네, 간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습을 만들었을 때도 저 한데 어우러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요 나물들을 한데 다 데칠 겁니다.
데쳐주면 이 점은 약간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니까 스프를 갈아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좀 유리한 점도 있고요. 약간 봄나물들이 이렇게 씁쓸하고 약간 좀 강한 맛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중화되는 성격이 좀 있어서 한번 데쳐주겠습니다. 왜 선조들이 그렇게 나물을 무쳐 먹는 방법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우리 식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 줄기부터 넣고 좀 익혀주겠습니다.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얼음물에 넣을 게 아니니까 꺼내고 나서도 어느 정도 익을 거거든요. 뭔가 오늘은 되게 퓨어한 음식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뭐 고기가 들어가서 퓨어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찰에 계시는 스님분들도 이렇게 드실 만한 음식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일단 이렇게 다 데쳐냈고요. 지금 이 데쳐낸 이것만 갈았을 때도 충분히 봄내음이 나고 맛있겠지만 풀 맛을 약간 조금 쪼개줄 이런 맛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재료는 달래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얀색 은달래, 하나는 일반적인 녹색 달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줄 거예요. 봄나물들도 이렇게 데쳐낸 이유가 약간 중화시켜 준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달래도 너무 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녹색 달래부터 볶아줄게요. 살짝 소금 간 살짝 해주고요. 흰색 달래도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오래 볶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숨이 죽을 정도가 되면 볶은 달래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블렌더로 갈아줄 건데요. 블렌더로 이대로 갈면 되게 뻑뻑해지겠죠.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좀 넣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찬물을 넣어줬고요. 찬물 넣은 양은 한 전체 담긴 것 중에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일단 담았어요. 스프를 갈 때 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어주고 갈 거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도 약간 풀향 같은 게 있잖아요. 어쨌든 봄나물도 풀이니까 그것들 잘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넣어줄게요. 농도도 지금 스프로서의 농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 간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토마토 맛이 살아야 되니까 대저 짭짜리의 그 짭짤한 맛으로 마지막 간을 잡을 건데 지금 딱 좋게 나왔어요. 요 스프는 제가 이따가 여기에 넣고 서빙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일단 담아주겠습니다. 대저 토마토를 조리를 해볼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최소한으로 조리를 할 거예요. 이미 제가 나물 가니쉬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지금 제가 썰어드린 이 두께는 한 0.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굵기로 제가 이렇게 잘라놨고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약간의 좀 향을 줄 건데 그 전에 여기에는 들기름을 쓸 거예요. 생들기름을. 들기름을 듬뿍 뿌려주고요. 소금간 토치로 겉면만 그을려 주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단단한 토마토를 원했어요. 집에 있던 숙성된 토마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약간 녹색빛이 많이 도는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약간 형태도 잡기 좀 더 쉬우실 거고요. 단맛보다는 짭짤함이 좀 더 강조되니까 다른 것들의 간을 좀 내려주시면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잘 맞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가니쉬들은 냉이랑 냉이, 그 다음에 방풍나물, 그리고 안에 속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 나물들의 줄기를 모두 다이스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유채잎을 스프에 안 넣은 이유는 무조건 생으로 먹었을 때 그 약간의 쌉싸름한 맛이 있더라고요. 스프에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간을 해줄 건데, 얘네들은 아까 들기름 사용했잖아요. 들기름 역시 좀 사용해주고, 제가 강조하는 항상 그 식초, 다래초 살짝 부어주고요. 잘 섞어줍니다. 토마토와 나물들 줄기의 콜라보입니다. 콜라보. 토마토 믹스를 접시에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토마토를 살짝 얹어줄게요.
이 안쪽으로 가니쉬를 올려줄 건데요. 냉이들, 방풍나물, 유채, 자, 플레이팅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후추, 대저 짭짜리 토마토와 봄나물을 이용한 스프가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겉에는 이제 스프를 이미 덮어놨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왔고요. 어떤 봄이 왔냐면 부산에서 바닷내음을 가지고 가서 산에서 먹는 산채 비빔밥 같은 봄이 왔습니다. 토마토에서 올라오는 그런 짭짤한 맛도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맛도 잘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봄나물들한테 되게 잘 어울리고요. 입에서 충분히 이 봄나물을 갈아서 한껏 마시는 그 느낌이 진짜 봄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향과 맛이 납니다. 오일들의 역할도 충분히 해주는데요. 들기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썼잖아요. 들기름은 약간 고소한 맛,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약간 풋풋한 풀향을 더해주면서 봄나물과 토마토가 갖고 있던 말들을 한층 더 확장시켜주는 느낌이에요. 약간의 그런 어떤 다래초의 산뜻한 산미가 끝까지 먹을 수 있게 되게 도와주는 느낌이네요. 되게 맛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저토마토와 봄나물을 이용한 스프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되게 쉽죠? 되게 간단하면서도 폼나고 세련되고 또 먹었을 때 굉장히 봄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이 계절 꼭 드셔볼 만한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뭐 레시피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봄을 느낄 수 있게끔 조리 방법들만 숙지를 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요.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노셰프가 보여드리는 요리 컨텐츠들이 점점 많아질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전히 식재료 이야기라든지 농장 이야기는 계속될 예정이니까 좀 더 풍성한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셰프는 다시 돌아옵니다. 제프레 오가네 그로서리 발리 마켓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미식 생활 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발리 마켓, 농장 직송도 발리 마켓, 구매는 나이 버스 마스터에서.